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상담을 한다. 역풍당당. 역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바꿔서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이게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너무 식상해가지고 소방차로 하려고 그랬거든. 소방차. 바람 끄는 소방차. 왜냐면 이제 바람이라는 거는 제가 늘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그쵸. 불 지른 거다. 네. 이를테면 내가 아내야. 아내 입장에서 내 남편이 바람 핀 거는 내 남편과 상간녀가 애들과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둘이 같이 해서 불을 지른 거야. 그쵸. 갑자기. 네. 예고 없이. 불난 상황이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부주의, 지네들이 불을 지르는데 내가 부주의해서 그런 건가? 근데 왜 세간에서는 자꾸 뭐 양비론을 피고 너도 노력하라고 네가 잘못. 지네들이 불 지른 거야 그냥. 간단해. 뭐 그거에 대한 뭐 이론적인 거 여러 뭐 이론적인 토대 예시 이건 제가 하도 그냥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 네. 어쨌든 바람 잡는 거는 불끄듯이 잡는 것이다. 네. 예, 신속하게 빨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꺼야 된다. 내가 꺼야 된다. 내가. 네. 그들한테 맡기는. 불 지른 인간들이 불을 끄겠습니까? 불 지르고 도망갔는데 안 꺼. 절대 안 끝나고. 자, 오늘의 주제는 네. 약간 이거 좀 새로운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네. 남편 바람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냥 아닌 게 아니라 망상증이에요. 망상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남편 바람 아닌 아내의 망상증인 경우. 네. 이것도 상담을 제가 진짜 한 16년째 하다 보니까 네.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가끔 좀 정말 가끔 계세요. 네. 혹시 뭐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저랑 상담했는데 그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뭐 특정 분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쵸. 평균 통계치가 있어. 네네. 평균적으로 이렇게 사례들을 쭉 들으면 이런 경우는 망상증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자꾸 이제 부인을 하지. 네. 맞다고 하는데 확실하다. 네. 저도 참 그럴 땐 딜레마야. 어떻게 되냐. 이분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제 저까지 찾아와가지고 이게 하소연하면서 이게 맞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툭 던지죠. 그 가족들 특히 그 자식들도 안 믿으시죠? 맞대는 거야. 자식들도 안 말도 안 믿는데. 믿으셨다. 그리고 지금 정신병원 가라 그러죠? 주변에서. 진짜라니까? 맞대. 다 정신병원 가라 그러는데. 그럼 너무 억울하겠네요, 그러면. 근데 자기는 믿고 있으니까. 망상증이 아니면 정말 억울한데 내가 볼 때도 뭐 정신병원까지는 아니지만 아닌 거다. 오판하신 거. 약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바람이 아니야. 그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확신을 해. 그러니까 망상증이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확신을 하고 계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야. 근데 이게 남편의 바람이 아니야. 제가 생각할 때는 증거가 그러니까 이제 막 알게 됐을 때 있잖아. 아직 증거 수집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을 때 하기 전에 뭔가 증거 없는 상태에서 강한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섣불리 망상증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냥 일단 증거를 수집해보고 그렇죠. 절차를 다 해보고 그러면 뭔가 그 아내분 촉이 거의 맞는 그렇죠. 경우가 맞는 대부분이잖아요. 안 맞는 경우도 간혹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망상이 아니지. 네네. 그거는 합리적인 의심이지. 그쵸. 합리적인 의심인데 증거를 아직 못 잡았을 뿐이지. 증거를 못 잡았을 뿐인데 막상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쵸. 합리적 의심인데 증거가 안 잡히는 경우가 모든 아니라 수단을 다해서 증거를 잡아봤는데도 안 나오는데 계속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고 이거는 아니고 그런 거는 증거를 잡아보기 전에 벌써 제가 상담을 딱 대면을 하든지 통화라든지 한 15분 정도만 하면 제가 딱 이제 감이 와요. 저도 그 상담했던 거 좀 기억나는 게 있죠. 녹음기를 이제 이제 하셨대 부착을 하셔가지고 거의 24시간을 들으셨는데 그런 증거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내분이 생각하는 거는 둘이서 대화 없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만지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중간에 신음소리만 돼. 어떻게 맥락 없이 그래도 만났으면 뭐라도 그쵸. 얘기라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신음소리부터 나냐고. 그건 좀 아닌 경우가 그런 게 많아요. 조금 그것도 하나의 사례인데 맞아.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참 약간 좀 애매해. 내가 뭐 그분의 이제 고통을 10분 이해하죠. 이해하지만은 또 아닌 건 아니지. 그분한테 저는 강하게 몇 번째 증거는 이제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뭐 제가 뭐 신은 아니니까 하지만 제 느낌에는 아닌 걸로 하면 제가 적중률은 높아요.
제가 학력고사 적중률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는데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적중률은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제가 벌써 16년째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아닌 거야, 내가 볼 때. 근데 그래도 그래, 내가 또 약간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서운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또 아니라고 자꾸 우기면 그럼 저는 무조건 한 번 더 해봅시다. 네. 증거 잡아봅시다.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증거 잡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리거든. 근데 이제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분은 굽히지 않지. 이런 게 이제 망상증인데 일단은 그 몇 가지 그 유형이 있어.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상간녀가 늘 남편 근처에서 어슬렁거린대. 그런 말을 이게 공통점이야. 상간녀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늘 남편 옆에 붙어 있다는 거야. 아니 아내분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상간녀? 아니라는 거야. 바로 저기서 또 어슬렁거리고 여기서 어슬렁거리고 그리고 근처에다 집어넣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러면 남편이랑 또 같이 일을 해. 자영업을 하시는데 같이 일을 하는 거야. 아내분이랑요? 24시간. 그러면 이게 그 틈이 없잖아. 근데도 아니래. 여기다 얻어놓고 남편이 잠깐 이렇게 해서 금방 갔다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렇게 주변을 자꾸 이렇게 근처에 상간녀가 근처에서 어슬렁거린다.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뭔 없어. 증거는 없고. 구체적인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지는 않는데 그냥 어슬렁거린데. 근데 저도 이제 약간 좀 삐딱한 때가 있잖아. 네. 제가 어쩔 때는 좀 삐딱하게 해서 아이 뭐 그거 그게 어떻게 저기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슬렁거리면 그럼 그 상관녀 봤냐? 그거 안 봤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냥 어슬렁거리는데 느낌이 그럼 느낌 아니시냐?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거는 약간 그쵸. 뭐 신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믿지 않는 경향이 좀 있다. 그러면 또 이제 발끈발끈 하시기도 하지. 그럼 내가 또 꼬리 내리지. 또 삐져서 전화 확 끊으면 안 되잖아. 아니, 제 말이 그렇다는 거는 그게 꼭 아니라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래 넘어가는데. 오히려 이런 저는 많어. 이렇게 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러면 CCTV 근처에 CCTV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뭐 전봇대 CCTV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자. 그럼 나올 거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자고 하면 또 아이 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 뭐 그래. 이렇게 약간 한 발 오히려 빼시는 그렇지, 것 막 같아요. 뭐- 본인의 주장에 약간 뭐 하자 확신이, 그러면은 또 한번 해보시는 분이 있는데 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그죠. 안 된다고 하시는 안 분 또 된다고. 있어. 네. 그게 좀 이상한 거야. 그러면 네. 또 막 악착같이 금방 잡잖아. 근처에 어슬렁거리면 그뭐 작심하면 잡지. 그거 그쵸. 그까짓 거 못 잡나.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또 그건 또 안 하려고 안 그래. 된다고. 그래서 참 저도 힘든 거야. 이런저런 이게. 이유로 또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남편을 밀착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야. 밀착 감시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밀착 감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만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밀착 감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밀착 감시를 안 할 경우 또 남편이 직장 다니고 아내분이 뭐 집에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뭐 몰래 바람 피겠지만 내가 옆에 딱 늘 붙어 있다는 거 어딜 가도 쫓아다니는데 근데 여자가 있다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일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좀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만남.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그것도 뭐 정확하게 목격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본인의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뭐 내가 뭐 자고 있는데 남편이랑 자고 있는데 상간녀가 와가지고 남편이랑 하고 간다. 성관계를 하고 간다는 거. 맞아요. 이게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하고 가니 아니 아내분이 없을 때 왔다 가는 경우는 간혹 있어도 아니 게다가 또 안에 각방을 쓰면 몰라. 각방 써도 그것도 대단한 스릴을 즐기는 사람만이 들어와서 저쪽 방에 가가지고 이제 각방을 쓰니까 남편이랑 싹 하고 몰래 가는 거. 근데 같이 침대 내 옆에서 내 남편이 자고 있는데 옆에서 하고 간다는 게 그럼 아내분은 바보입니까? 그리고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얼른 깜짝 놀라 딱 깬다는 거야. 딱 보면은 딱 도망간다는 거야. 도망간다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절대 당황해하지 않지. 그럴 때도 전 웃지 않아요. 웃으면 안 돼. 다른 건 웃어도 그럴 때. 그분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CCTV 하나 답시다. 진짜 단 거야. 달았는데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갖고 오시는 거야. 그거 진짜인가? 나 속으로. 근데 아니야. 커튼이야. 커튼이 이렇게 확 바람에 이거래. 이게 상간녀라는 거야. 무섭죠. 너무 진짜 이건 리얼.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 네.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경우 뭐냐면 이렇게 윙크를 하고 지나가거나 눈을 마주치고 지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무슨 안양천에 산책을 나갔는데 꼭 산책 나가면 건너편에서 상간녀가 이렇게
걸어온다는 거야. 맞은편에서 딱 운동복 입고 둘이 윙크라고 지나간다는 네. 거야. 매일 그런다는 거야. 네, 네, 네. 아니 불륜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몰래 만나고 또 아내분이 있는데 굳이 와서 윙크하고 아니, 만나지도 않을 건데 지나가면 윙크 그러고 나서 또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남편이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그러고 가죠. 그러면 그건 또 아니래. 자기랑 집에 간다는 거야. 그럼 자기가 또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데 아까 그년이랑 또 너 윙크 그러면 남편이 막 한숨 푹푹 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유형.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나왔듯이 이렇게 네. 증거가 없고 이제 자기만의 어떤 생각으로 빠지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혼자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그거를 그대로 말하고 계속 뭔가 이제 추궁을 하고 그러니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증거가 없이 쌓이면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 역공당하지. 오히려 이게 환자가 또 너무 돼가지고. 심각한 의부증이나 그럼. 이런 부분이 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진단하셔서 혹시 여기에 유형되면 조금은 물론 뭐 진짜 바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라는 맞아요. 제가 측면에서 꼭 그분의 그런 거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또 바람일 수도 있지.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제 오랜 16년 동안에 수천 케이스를 보면서 상담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증거가 안 나오더라. 끝까지 안 나오더라. 뭐 사람을 붙여도 안 나오더라. 그리고 뭐 같이 이제 운전하고 가면 꼭 상간녀가 뒤를 따라온다는 거야. 같이 운전하면서. 그리고 그냥 그렇게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차를 추월한대. 그래서 운전석에 있는 남편과 눈을 싹 마주치면 윙크를 하면서 그냥 늘 그런데 어딜 갈 때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어디 갈 때마다 상간녀가 뭐 늘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쫓아가가지고 윙크 한 번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남편이 아내분을 잠깐 내려주고 어디 급하게 가야 된다는 거 어디 가지 않습니까? 안 그런데 자기랑 또 어디 그냥 그 약속 장소도 남편이랑 지낸다는 거야.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남편을 막 쥐잡듯이 막 잡는데 아까 운전하다가 그 추월한 그년 걔 또 나타났다고 윙크한 거 아니냐 그러면 또 한숨 또 푹푹 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지. 그렇죠. 이게 안 나와요. 근데 뭐 저는 이게 어떤 유형도 중요한데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상간녀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그 상간녀가 진짜 남편이랑 윙크하고 뒤에 쫓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증거가 없으면 약간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런 상황에 정말 증거로 딱 명확하게 돼 있으면 정말 그거는 상간녀가 확실한 반전이지 반전. 반전이고 정말 용서 못할 상간 행위가 되는 거니까. 간혹은 저도 이분 조금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증거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뭐 한 100건에 한 두세 건이 있을 것만큼 굉장히 아닌 경우 저도 이제 그때는 깜짝 놀라지. 그럼 저는 진짜 반갑지. 아내분 말이 맞으셨네. 오케이. 이제부터 제대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더 열심히 막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네. 그리고 확실하게 모든 증거를 잡아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는 이제 일단은 저를 약간 내려놓지. 뭐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일단 내려놓고 오케이. 그럼 증거를 잡읍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안 돼. 저렇게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증거를 뭘 잡으라고 해도 자꾸 거부하는 거야. 맞아. 뭐가 안 된다는 거 다 해봤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흔쾌히 해보겠다. 또 하셔. 몇 번을 하는데 계속 안 나와. 그러면 좀 그때는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의 망상증이신 분들이 절대 승복을 안 해. 아니라는 거야. 아니래. 자기 말이 맞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여러 가지 맥락에서도 아닌 것 같은데 증거를 잡아봐도 안 나오면 그리고 남편들 집에 있다고 그러고 이제 애매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자식들한테까지 찍히는 거지. 이제 안타까운 거지. 찍혀가지고 자식들도 엄마 좀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궁지에 몰려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어디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카페도 다니다가 제가 쓴 글도 보고 제가 쓴 책도 보고 이러다가 이제 저를 찾아오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뭐 증거를 한번 잡아봐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은 한번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호흡 조절 좀 하시라. 그랬던 분들이 하면 이제 상간소송은 그래 못하더라. 상간녀가 누군지 모르겠으니 상간소송 못하는 나 이혼하고 싶다. 이 남편 사는 거 너무 힘들다. 이혼소송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부정행위 한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이혼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혼소송을 내가 걸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의 어떤 과도한 의심 행위로 내가 오히려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이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무조건 증거 수집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 예. 그러시고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센터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